그 일제는 1910년에 식민지 지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940년에는 그 유명한 창씨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1914년도에 행정대개편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의 그동안의 지명을 다 일본식 또는 자신들의 통치에 편리하도록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조선의 어떤 지역을 일본의 통치를 편리하도록 만들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개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우리의 고유 지명들이 일제식 지명으로 또는 어떤 뿌리가 없는 두 개의 지명을 묶어서 한자씩 따와서 또는 동서남북 방위를 중심으로 하는 뿌리 없는 이름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14년부터 행정 개편에 의해서 많은 지명들이 일제식 지명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도 제대로 못 느끼는 상황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설학교의 경우에 고유한 지명으로 학교명을 정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지하철역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고유명을 따서 짓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례는 대단히 바람직하게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또는 이름을 우리식 이름으로 다시 환원하는 문제는 먼저 공공기관, 학교라든지 관공서 같은 공공 영역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역시 많은 파급력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지명을 바꾸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 70% 이상, 즉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그 지명을 바꾸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명이 뿌리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 고유한 또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그것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자체 차원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의 역사를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이 땅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땅 이름을 어떻게 바르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제식 지명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지명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지금 현재로서는 부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두 획일적으로 바꾸다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아주 일제 잔재가 또는 일본 통치가 심하게 남아있는 이름이라면 당연히 바꿔야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핀 다음에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바꾸는 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